안녕하세요. 태기보이스 은택입니다. 책 낭독으로 여러분들께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책 낭독은 처음이라서 부족함도 많겠지만 한 주에 한 권씩 책을 읽어보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태기보이스는요, 소리로 세상을 그려보기 위해서 계속해서 발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책 속에 있는 많은 세상을 제 소리로 한번 표현해보고 싶어요. 듣다가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부디 편안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지민석 작가님의 누구에게도 상처받을 필요는 없다입니다. 그럼 가만히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에 나 자신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진심으로 자신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상처받는 순간이 우리에게 자주 찾아옵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다라는 당연한 사실을 잊고 살기에 당연하지 않은 고통이 우리를 괴롭히도록 내버려 두기도 합니다. 이제는 나를 사랑할 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타인의 감정이 아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받아들여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웃고 싶으면 웃고, 울고 싶으면 울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말하고, 화를 내고 싶으면 화내고, 아무런 대꾸도 할 힘이 없다면 침묵해도 좋습니다. 남을 신경 쓰느라 못 본 척 지나갔던 내 감정들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기로 해요. 무엇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일을 미루지 않기로 해요.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관계 맺는 모든 사람이 다 나은 인연은 아니라는 사실이요. 그러니 관계에 너무 많은 감정을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얼굴 한번 마주한 적 없는 우리가 이 책을 통해 연이 닿았듯이 앞으로 또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이어가는 날이 올 테니까요. 삶에 대한 막연한 걱정으로 위축되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래온 것처럼 자신을 믿으면서 살아간다면 인생이 나쁘게만은 흘러가지 않을 테니 말이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직 나의 계절이 오지 않았을 뿐이라고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계절은 언젠가 바뀝니다. 차디찬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다가와 꽃을 피우듯 나의 계절도 때가 되면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는 믿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 믿음 하나만으로도 오늘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나를 믿으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내 삶에도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힘든 계절 조심히 건너가시고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아프지 마세요. 몸도 마음도요. 멀리서나마 당신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겨울 냄새 가득한 작업실에서 지민석 작가님 대신 읽어드렸습니다. 너무 오래 고민하지 말 것. 도전을 유난히 겁내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나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모든 목표를 완벽하게 완수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작은 일조차 시작하기 어려워한다. 하지만 고민이 깊어질수록 의욕보다는 두려움이, 해야 할 이유보다는
안 해야 할 이유가 늘어난다. 100% 준비된 상태란 없다. 20에서 시작하여 100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을 뿐이다. 만약 당신이 고민에 빠져 속절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다면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당신이 생각한 것만큼 어렵지 않다는 것. 처음엔 낯설고 어렵겠지만 금방 익숙해진다는 것. 내가 주춤거리는 사이에 다른 사람은 도전한다는 것. 잘 해내지 않아도 좋다. 고민은 그만하고 일단 시작하자. 완벽한 타이밍을 따지는 사이 초기의 결심은 흐지부지해진다. 결과물이 불완전할까봐 겁내지 않아도 된다. 명심하자. 처음을 완벽하게 소화하는 것보다 두 번째, 세 번째에 잘 다듬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무것도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낫다고들 한다. 나도 동의한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면 무기력한 감정만 남지만 무언가를 시도하면 최소한 실패의 경험이 남는다. 그리고 그 경험은 다음 도전을 더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불안하다는 건 잘 살고 있다는 증거. 하루에도 수십 번씩 불안을 느끼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 하는 일을 과연 10년 뒤에도 계속할 수 있을까? 무슨 일이든 꾸준하고 성실하게 해나가다 보면 언젠가 빛을 본다는데 그 말을 정말 믿어도 될까? 미래에 대한 걱정은 왜 자기 전에 한꺼번에 몰려오는지, 마음 편히 수면을 취한 지가 언제였는지도 까마득했다. 하지만 나를 더욱 괴롭게 만든 것은 크고 작은 삶의 문제를 껴안고도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듯 보이는 타인의 존재였다. 모두가 자신에게 닥친 삶의 고비를 의연하고 능숙하게 헤쳐나가는 듯했다. 그렇게 나는 얼굴도 모르는 타인을 상상하고 그들과 나를 비교하며 조급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가 예상치 못한 일로 나를 다독였다. 그는 내가 두서없이 늘어놓는 고민을 찬찬히 듣더니 입을 열었다. 지금 네가 느끼는 불안은 잘 살아가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야. 모든 사람이 다 너 같지는 않아. 네가 상상하는 것만큼 모두가 자기 삶을 치열하게 대하지는 않거든. 그가 내게 했던 말을 정리하면 이러하다. 분명 나처럼 삶의 방향을 의식하고 미래로 나아가려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아무런 계획도 성장할 의지도 없이 자기 인생을 방치하며 사는 사람들도 널려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 내가 느끼는 이 불안함 또한 스스로를 사랑하고 신경 쓰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야 라며 이야기를 마무리했지만 나는 그날 작은 위로를 받았다. 남들보다 뒤처져서가 아니라 다만 잘 살아가고 싶었을 뿐이라는 안도감에 불안을 조금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렇다고 모든 게 다 괜찮아진 것은 아니었다. 어제도 오늘도 여전히 불안의 연속이다. 하지만 나는 조금 더 나를 믿어보기로 했다. 친구가 했던 말처럼 내 삶을 잘 꾸려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기에 불안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도 있으니까. 매 순간 걱정한다고 당장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 불안은
오늘과 내일을 잘 살아갈 원동력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지금 삶이 걱정되고 불안하다면 그것은 당신이 잘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다.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 남을 배려하려는 목적이든 겸손해 보이려는 목적이든 혹은 타인의 호감을 얻으려는 목적이든 스스로를 낮추는 일은 백해무익하다. 그러니 아무 때나 쉽게 저자세를 보이지 말자.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 중 한 가지는 평소 미안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닌다는 점이다. 심할 때는 하루에 12번도 더 사과를 한다. 대화 도중 말실수를 할까봐 쉼없이 자신을 검열하고 한순간이라도 상대방의 표정이 좋지 않으면 말릴 새도 없이 자신의 경솔함을 탓하며 미안하다고 말한다. 반면 칭찬은 그대로 받아들이질 못한다. 상대방이 가볍게 건넨 칭찬에도 큰 부담감을 느끼고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정도의 인사로 기분 좋게 넘어가면 될 일인데도 극구 사양하고 마음속으로 자신은 그런 말을 들을 자격이 없다며 부인한다. 또한 그들은 부탁을 거절하는 것조차 어려워한다. 자신의 상황과 감정보다 타인의 상황과 감정에 더 신경을 쓰고 만약 부탁을 거절하면 그 사람과 관계가 틀어질까봐 두려워 무리해서라도 부탁을 들어주려 한다. 습관적으로 자신을 낮추는 것이 남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전략일 수는 있겠지만 수평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는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휘두르기 쉬운 상대를 호시탐탐 노리는 자들이 많다. 그런 이들의 첫 번째 타깃은 사랑에 목말라 의를 자처하는 사람이다. 그들의 그물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감 없고 유약한 모습을 섣불리 노출하지 않아야 한다. 무엇보다 스스로를 저평가하는 상태가 지속되면 자존감이 저하된다. 자존감은 타인이 챙겨줄 수 없는 영역이기에 평소 자신을 잘 대우하면서 갖고 나가야 한다. 잘못한 게 없을 때는 빈말로도 사과하지 말자. 칭찬받았을 때는 기꺼이 받아들이자. 거절해야 할 때는 단호하게 거절하자. 타인에게 친절한 만큼 자신에게도 친절해졌으면 한다. 관계를 나보다 우선시하지 말자. 타인과 관계를 유지하는 데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내 주변이 온통 나와 잘 맞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 특별히 애쓰지 않아도 관계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면 참 좋겠지만 인간관계는 대체로 나와는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들과 합의점을 찾으며 서로에게 맞춰가는 과정이다. 나는 한때 인간관계에 온 힘을 쏟아붓는 사람이었다. 어떤 사람이든 내가 노력만 하면 더 깊은 사이로 발전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내 기분보다 상대의 기분을 우선했고 그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들려주려 노력했다.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그 사람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했다. 갈등이 생기면 불편해질 뿐이기에 불만이 있어도 입을 다무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했다.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였을까? 일방적인 관계에서는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하는데 나는 왜 그렇게까지 노력했던 걸까? 내가 쏟아부은 시간과 정성이 무색하게도 비참함만 남기고 떠나간 인연이 너무나 많았다. 돌이켜보니
내가 그간 했던 행동들은 나를 초라하게 만들고 있었다. 나를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잘 보이려 애쓰는 일만큼 허사는 없다. 모든 노력은 소중하고 의미가 있지만 노력의 방향을 잘못 설정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일도 중요하다. 보답받지 못할 관계에 전력을 다하는 것은 나를 소진하기만 할 뿐이다.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 나를 잃는 것이 두려운 사람, 다시 말해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들과 즐겁게 지내기에도 인생은 너무 짧지 않은가? 오래도록 함께하고 싶은 사람. 오래도록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자주 만나지 않더라도 함께하는 시간만큼은 즐겁고 편안하다는 점이다. 대화할 때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느낌을 주는 것. 상대방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이고 공감하는 것. 간단해 보이지만 직접 해보면 생각보다 쉽지 않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욕심을 내려놓고 온 신경을 상대방의 이야기에 집중시키는 것은 정말로 진심이 담겨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나는 대화가 편한 사람들과 오래도록 함께하고 싶다. 내 이야기에 같이 빠져들어 조심스럽게 생각을 나누는 사람. 내 일을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 그들이 조건 없이 나와 함께해주는 것처럼 나도 그들에게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이가 들수록 편협한 사람이 주변에 너무 많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런 사람들은 마치 자신의 생각만이 정답인 것처럼 타인을 함부로 평가하고 재단한다. 묻지도 않았는데 인생 선배를 자처하며 남에게 훈수를 둔다. 부끄러움은 언제나 지켜보는 사람 몫이다. 하지만 불편한 사람들이 세상에 넘쳐나기에 오래 이어가고 싶은 인연들이 더욱 빛나 보인다. 함께할 때 나를 돋보이게 해주는 사람. 행복을 느끼게 해주고 자주 웃음 짓게 해주는 사람. 그들에게 언제나 감사하다.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부족하더라도 감사한 마음을 천천히 갚으면서 살아가야겠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오래도록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큰 행운이다. 관심은 연락에 비례한다. 메신저 알림을 쌓아두지 못하는 성격이다. 상대가 용건이 있어서 메시지를 보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조급해지기 때문이다. 그런 성격 탓에 아무리 피곤해도 답장은 즉각 하는 편이다. 반면 그때그때 답장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이들도 많다.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니 당연히 그들의 속도를 존중한다. 그런데 어느 날은 며칠이 지나도 오지 않는 답장을 기다리다가 불쑥 답답한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평소 답장이 느린 친구에게 물어봤다. 메시지를 쌓아두면 마음이 불편하지 않아? 친구는 대수롭지 않는 듯 대답했다. 전혀. 진짜 급한 용무가 있는 사람들은 보통 전화를 하잖아. 그의 대답을 듣고 내심 부러웠다. 나는 답장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나를 걱정할까봐 불안한데 그는 조금도 개의치 않는 듯 보였다. 나는 친구에게 그럼 항상 사람들을 며칠씩 기다리게 하냐고 물었다. 그러자 친구는 웃으며 그럴 리가 있냐고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가급적 빨리 답장한다고 말했다. 만약 자신이 나에게서 온 연락을 미루기만 했다면 오늘 우리가 만날 수 있었겠냐면서. 친구의 말대로 나는 평소 그와 연락할 때 큰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다. 답장이 조금 늦으면 바쁜가 보다 하고 넘어갔다. 특별히 서운해하거나 그를 나무란 적도 없었다. 연락의 속도나 방식은 다르더라도 우리는 분명 친밀한 관계였고 서로에게 유대감을 느끼고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와 같지는 않았다. 간혹 나 혼자만 친하다고 착각하는 게 아닐까 고민하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었다. 며칠이 지나도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는 사람들, 이른바 안익십을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 그들은 미리 보기로 메시지 내용을 확인하고 자신이 내키는 화제가 아니면 채팅창을 누르지 않는다. 그러다 심심할 때 혹은 필요한 게 있을 때 갑자기 미안, 답장을 깜빡했네. 그런데 내가 급한 일이 있는데 하면서 자기 용건만 해결하려 한다. 아마 생각나는 얼굴이 주변에 한 명쯤은 있을 것이다. 서운한 마음에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냐고 물으면 이들은 하나같이 너무 바빠서 답장할 시간이 없었다고 대답한다. 답장할 시간이 없었다는 말은 핑계다. 우리는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핸드폰을 손에 쥔 채 보내는가? 또 얼마나 많은 사람과 메시지를 주고받는가? 연락할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연락할 마음이 없었다는 진실을 아프지만 받아들여야 한다. 혹시 집에 무슨 일이 생겼나? 어디 아픈 건 아닌가? 오지 않는 답장을 기다리며 걱정하는 당신만 우스워진다. 아무리 마음을 퍼줘도 돌아오는 게 없는 관계는 끝없는 외로움을 낳는다. 무리하게 붙잡고 있어봤자 상처만 키울 뿐이다. 허무한 관계 속에서 상처받지 않으려면 하루빨리 인연을 정리하거나 그들이 당신을 대하는 마음의 크기만큼만 당신도 마음을 주라고 말하고 싶다. 하지만 참 서글프게도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계산적으로 사람을 대하기가 세상에서 가장 어렵다. 나에게 조금만 관대해지자. 혹시 지금 남에게는 한없이 관대함을 베풀면서 자신은 너무 엄격하게 대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자. 자신에게 관대해지는 것이 어려운 사람이라면 소중한 친구를 대할 때의 태도를 떠올려 보면 좋겠다. 친구가 힘들 땐 귀를 기울이고 공감하며 또 진심으로 위로하고 아껴주지 않는가? 친구가 잘못했을 땐 사과 한마디에 마음을 풀고 사정을 설명하면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는가? 소중한 친구를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용서하듯 내가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다정히 위로하고 내가 잘못한 게 있어도 너무 몰아세우지 않길 바란다. 자신을 반성하는 태도는 필요하지만 포용력 없는 반성은 자책과 학대로 변질되기 쉽다. 아이의 잘못을 혼낸 뒤 끌어안아 다독이는 부모처럼 반성이 끝나면 반드시 자신의 마음을 안아주자. 내 마음에는 내가 숨쉴 장소가 있어야 한다. 나의 내면을 나에게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자신에게 너그러워지는 것은 매력적인 일이다. 내면의 화가 줄어드는 걸 느낄 수 있으며 나의 단점을 확대 해석하지 않고
그저 여러 모습 중 한 부분이라 여기게 된다. 타인을 너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자신에게도 그 시선을 나눠주길 바란다. 정이 많은 사람. 가끔은 정이 많다는 것이 장점일까 단점일까 고민한다. 나는 정이 많은 편이다. 정이 많은 사람으로 살아오는 동안 안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이 더 많았던 것 같다. 나쁜 일의 대부분은 가까운 인간관계 때문이었다. 사소한 일로도 쉽게 상처받았다. 정이 많기에 그 상처의 깊이는 배가 되었다. 내가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과 상대가 나를 생각하는 마음 사이에서 온도차를 느낄 때는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었다. 마음을 많이 주는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아쉬운 쪽이 되는데 그 아쉬운 쪽은 언제나 나였다. 상처가 쌓이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아무에게나 정을 주지 않게 되었고 관계에 대한 기준이 높아졌다. 하지만 그렇게 경계하고 경계한 끝에 정을 준 사람에게 실망하는 일이 생기면 그 타격감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오랫동안 회복하지 못했다. 아낌없이 마음을 내어줬던 친구가 있었다. 가진 게 많은 친구였지만 내가 그와 가깝게 지낸 것은 우정이라는 하나의 이유뿐 다른 목적은 없었다. 친구의 성격은 비유하자면 늘 흐린 하늘과 같았다. 맑게 개는 날이 없는 비가 쏟아질 것 같은 하늘. 친구는 일에만 몰두하느라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잘 맺지 못했고 건강을 챙기거나 취미 생활을 즐기지도 않았다. 그래서 더 신경이 쓰였던 것 같다. 연락도 항상 내가 먼저 하고 몸에 좋은 음식이 있으면 친구에게 자주 선물했다. 친구가 먼저 안부 전화를 거는 날은 없었지만 특별히 서운하진 않았다. 하지만 종종 불안했다. 감정 표현이 드문 친구였기에 내가 괜히 오지랖을 부려서 부담스럽게 만든 건 아닐지 고민이 되었다. 혹시 상대가 원하지도 않는 마음을 내가 멋대로 줘버린 건 아닐까? 나를 귀찮게 여기면 어떡하나? 또 혼자 상처를 받게 될까 두려워지기도 했다. 그러다 한동안 친구에게 연락을 하지 못했다. 무슨 복이 터졌는지 일거리가 한꺼번에 몰려들던 시기였다. 머리 한쪽에 늘 친구에 대한 걱정이 있었는데 잠잘 시간도 없이 일하게 되자 인간관계를 신경 쓸 마음의 여유가 사라졌다. 아무와도 연락을 주고받지 않은 채 두어 달이 지났을 무렵 전화가 왔다. 전화를 받자 그 친구의 목소리가 들렸다. 너 무슨 일이 있어? 평소 무뚝뚝하던 말투와는 다르게 걱정스러운 목소리였다. 그간 일이 너무 많아서 연락을 못했다는 나의 자초지종을 듣고 나서야 친구는 다시 평소의 무뚝뚝한 말투로 돌아와 자신의 근황을 풀어놓기 시작했다. 통화 끝에 친구는 덧붙였다. 생각해보니까 늘 네가 연락을 먼저 해줬더라고. 내가 그런데 좀 둔해서. 아무튼 미안하고 고맙다. 정이 많은 것이 장점인지 단점인지는 여전히 잘 모르겠지만 상처를 잘 받는 만큼 그 상처가 다 씻겨나가는 감동의 순간도 있는 것 같다. 그런 순간을 안겨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나는 상처가 그리 겁나지 않는다. 지금 이 터널은 결과가 아닌 과정.
타인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은 더 문제다. 남의 기준에 맞춰 삶을 살아가면 그 삶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내가 와 멋지다 하고 뼛속까지 감탄한 이들은 대체로 자신을 위해 살아간다는 기운이 풍기는 사람들이었다. 삶의 기준을 스스로 설정하고 자신의 길에 집중하는 사람에게선 빛이 난다. 타인의 평가를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한다. 남들이 나를 두고 던지는 부정적인 말들에 위축될 필요도, 스스로를 비하할 필요도 전혀 없다.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시선이 느껴진다면 그들이 나를 더 시기하고 질투하도록 정상으로 도약하면 그만이다. 남을 깎아내리기 바쁜 사람들은 자신의 앞가림도 잘 못하면서 패배의식에 젖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패배자의 언행이 두려워 내가 걸음을 멈춘다면 그들의 바람대로 나 또한 패배자가 될 뿐이다. 당신은 그들과 다르지 않은가? 기나긴 터널 속에서 빛을 보기 위해 달려가는 시간은 춥고 어두울 수 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찬란한 풍경이 찾아온다. 터널을 지나고 나면 터널 밖에서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은 입을 다문다. 오히려 절대 못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냈지라면서 당신을 재평가하고 동경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니 자신을 의심하지 마라.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마라. 나의 길, 나만의 길을 끝까지 묵묵히 걸어가길 바란다. 지금 당신이 터널 속에 있다면 그것은 당신 삶의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그 시간의 의미를 남들이 결정하게 두지 말자. 네,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상처받을 필요는 없다. 지민석 작가님의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부분은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저에게 보내는 위로 혹은 고쳐야 할 점들, 제가 크게 공감했던 일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 책의 내용이 어떻게 다가오셨을까요? 여러분들도 누구에게도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100이 아닌 20부터 시작하는 저의 이 낭독이 비록 당장은 작아 보일지라도 혹은 실수하고 실패할지라도 그것이 쌓이고 쌓여 탄탄한 내가 완성되어 가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되어 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태기보이스 은택이었습니다. 모두들 안녕히 주무세요. 화이팅!